안녕하세요, 베프입니다. 오늘은요 드디어 파이썬 기초 문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뭘 공부할 거냐면 변수와 타입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어쨌든 화면을 보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 기초용 이 프로젝트를 지난번에 만들었었죠. 여기다가 파일을 하나 새로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파이썬 파일을 하나 추가할 거고요. 베이직 그래머 01이라고 해서 집어넣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변수와 타입이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변수는 뭘 얘기하냐면 어떤 값을 저장하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 그릇을 쓰냐? 이제 메모장 포스트잇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포스트잇. 컴퓨터는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멍청해요. 그래서 암산이라고 하는 걸 못합니다.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뭐랑 더해줘 라고 얘기하려면 항상 이 변수라는 걸 사용해서 어떤 결과값을 저장해 놓는다거나 해야 되거든요. 심부름을 시킬 때 아이들한테 이거 사오라 저거 사오라 저거 사오라 그냥 말해주고 끝내지 않죠. 막 적어줍니다. 포스트잇에다가 요거 사오세요 요거 사오세요 요거 사오세요 라고 적어주는 것처럼 컴퓨터한테 그런 것들 네가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다 변수에 저장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변수는 어떤 값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뭐 숫자나 글자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의 타입 혹은 변수에 저장되는 값의 타입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걸 뭐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에는 글자, 정수, 실수, 불값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변수는 뭔가 저장하려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번 같이 써보실게요. A는 13. 이걸 뭐라고 하냐면 A라는 이름의 저장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13이라는 정수를 저장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B라는 이름의 저장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3.14라는 값을 저장해 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B는 3.14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앞에 이걸 변수 이름이라고 하고요. 뒤에 이 값을 변수에 저장하는 혹은 할당하는 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는은요 수학에서는 같다였는데 컴퓨터에서는 이걸 할당 연산자 저장해라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저장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정수나 실수는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여기 띄어쓰기 있죠. 이건 붙이셔도 되고 띄우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파이썬에서는 좀 이런 문법은 자유롭기 때문에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스위프트 뭐 아이폰 앱 개발하실 때 보시면 이거 붙이시면 에러 나요. 그때는 항상 다 떼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숫자는 그냥 저장하면 됩니다. 숫자는 그냥 쓴다. 그런데 글자는 아니다. 글자는 그냥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name이라는 저장 공간을 만들고요. 제 영어 이름인 제이크를 저장하려고 하면 이렇게 쌍따옴표로 엮어 주셔야 됩니다. 혹은 쌍따옴표 말고요. 쌍따옴표 엮는 법, 호따옴표로 묶는 법, 쌍따옴표 3개로 이렇게 묶는 법, 호따옴표 3개로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성능상의 차이는 별로 없고요. 요거나 요거는 취향 따라 갈리기도 하고요. 안에 문장 안에 요런 거 쓸 때 있어요. 뭐 메시지는 I am Jake 이런 거 할 땐 안에 호따옴표를 문자로 쓰고 싶으실 때는 각개를 쌍따옴표로 엮어 주시는 게 편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인용구처럼 안에 쌍따옴표를 써주셔야 될 때는 겉에를 호따옴표로 묶어주시는 게 편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보시고요. 이렇게 갈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쌍따옴표 3개나 호따옴표 3개는 뭐 문법 할 때 설명드렸지만 여러 줄짜리 문자를 넣으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쌍따옴표만 써가지고 제가 하이 엔터 제이크 이렇게 치면 파이참이 되게 뛰어난 그 IDE 개발 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가 알아서 쳐주거든요. 근데 이게 없다고 치면
이렇게 빨간 줄이 가고 이렇게 됩니다. 잘못된 거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쌍따옴표 3개로 바꿔주면 여러 줄을 집어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줄을 기본적으로는 못 넣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3개짜리로 사용해 주시면 된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숫자랑 문자는 이렇게 써 주시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변수에 이렇게 담아 주시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뭐 화면에 이 글자들을 띄워 본다던가 아니면 숫자끼리 더하거나 빼는 연산이라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는 어디에 사용되냐면 첫 번째 저장, 그죠? 당연히 저장 용도로 쓰겠죠. 저장하는 용도라고 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연산의 피연산자, 이렇게 사용됩니다. 더하기 빼기 할 때 서로 값을 담아 놓고 연산의 피연산자로 사용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함수의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함수의 매개변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용도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변수를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불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참 거짓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그 if문을 설명할 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변수의 타입은 숫자와 문자, 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변수를 만들면 변수는 메모리를 소모합니다. 변수는 메모리를 소모해서 메모리를 자꾸 먹거든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메모리 공간이 중요해요.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적게 사용할수록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썼다가 이제 더 이상 쓸 일이 없으면 지워주시면 좋거든요. del이라는 걸로 이렇게 변수명을 써주시면 이 변수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변수의 사용법들, 그것도 빼먹었네요. 자, 변수를 삭제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변수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재사용이 가능해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MSG를 위에서 imjake라고 저장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내용을 저장하는 것도 돼요. 그러면 위에서는 msg라는 변수를 만들고 imjake라는 문자를 저장했다라고 하고요. 밑에서는 이렇게 다른 문장을 다시 저장했다라고 됩니다. 저장 공간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데 다른 값을 집어넣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파이썬 특이한 점이 강타입 언어가 아니에요. 강타입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msg가 원래 문자열에 담겨 있었는데 이렇게 나중에 숫자로 다시 바꿔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변수는 만들고요. 다시 저장할 수도 있고요. 다른 타입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메모리를 소모한다. 그래서 지워주는 게 더 이상 사용할 게 아니면 지워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알고 가야 될 게 있어요. 다른 것들은 문법적인 내용인데 변수의 이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제 문법적인 부분하고요, 관례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문법은 안 지키면 에러가 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관례적인 표현은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안 지켜도 괜찮지만 프로그래머들끼리 이 정도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알아보기 쉽게,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문법 표현, 문법에 관련된 얘기부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그래서 변수명 A랑 소문자 A랑은 서로 다른 변수예요. 다르게 여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숫자. 숫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숫자로 시작은 안 됩니다. 그래서 7A 이런 변수는 안 돼요. 이건 안 되고 A7 이런 거는 됩니다. 숫자를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세 번째, 특수문자. 특수문자는 언더바만 사용합니다. 느낌표, 물음표 이런 거 안 되고요. 특수문자는 언더바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띄어쓰기가 안 되겠죠. 띄어쓰기 대신에 언더바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이하게 파이썬은 이제 한글 변수명 돼요. 한글 변수명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건 혼자 할 때나 쓰세요. 학교에서 과제 낼 때 혹은 회사에서 절대 한글명 쓰시면 안 돼요. 특이하게 뭐 우린 한글 변수명 쓰겠다는 회사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실무에서 제가 쓰는 경우를 못 봤거든요. 쓰셨다가 나중에 그 선배님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으실 수 있으니까 쓰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약어 사용 불가. 예약어 사용 불가에 어떤 거냐면 나중에 문법적인 용어로 결정된 뭐 if, else, 뭐 def 요런 애들은 예약어라서 변수명으로 사용하실 수 없어요. 근데 이 주의하셔야 될 점이 예약어라고 하긴 그런데 뭐 나중에 배우실 프린트, input 이런 명령어들이 있거니 함수라고 불리는 애들은 변수명으로 사용이 돼요.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도 잘 돼요. 그런데 얘네를 변수명으로 사용하시면 얘네가 명령이 동작이 안 돼요. 프린트라는 명령이 동작이 안 되고 변수명으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함수명은 사용하지 마세요. 변수명으로. 아시겠죠? 함수는 함수로 그냥 쓰셔야 됩니다. 변수명으로 괜히 쓰셨다가 프로그램이 통째로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문법은 요 정도로만 지켜주시면 돼요. 네. 요 정도로만 지켜주시면 문제 없이 변수를 만드실 수 있는데 관례적인 표현, 뭐 흔하게 그런 농담이 있어요.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제일 시간을 많이 쏟는 게 뭐냐? 라고 하면 변수명 만드는 거에 시간을 제일 많이 쏟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명사나 동사를 사용해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형용사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변수의 원래 용도가 뭐냐면 변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 변수명은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쉽게 써둔다. 요게 규칙이에요. 누가 봐도 여기에 무슨 값이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뭐 A, B 이런 거 좋은 변수명 아닙니다. 그래서 명사나 동사를 사용해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웬만하면 이제 알아볼 수 있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변수명을 표기하는 기법이 있어요. 표기법. 그래서 1, 2, 3, 4. 그래서요. 파스칼, 낙타, 스네이크, 그 다음에 헝가리안 표기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스칼 표기법은요, 제가 my name is 라는 걸 가지고 이 변수명을 다 써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이 표기법들이 구분이 되는데, 파스칼 표기법하고 낙타 표기법은 맨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냐 안 하냐 정도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단어들을 이어 붙여서 쓰는데 단어의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쓰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파스칼이랑 낙타 표기법이 구분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네이크 표기법을 제일 많이 쓰는데 모든 단어를 소문자로 씁니다. 대신에 단어들 사이는 구분이 되게 언더바를 넣어주는 걸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헝가리안 표기법은 요즘은 잘 안 써요. 예전에 뭐 펄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서버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그 개발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기법을 쓰셨는데, 변수명 앞에 이렇게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의 타입을 알려주는 형태로 써주는 게 헝가리안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요즘은 요 3개 정도 안에서 요 3개 안에서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3개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왼쪽 관례적으로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얘는 변수명에 많이 쓰고요.
얘는 클래스명에 많이 쓰고요. 얘는 함수명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둘러봤을 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표기법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의 프로젝트 혹은 하나의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막 왔다 갔다 쓰시는 게 아니라 나는 변수명은 스네이크로 항상 쓸 거야 라고 지키시거나 이제 동료들이랑 혹은 친구들, 조원들이랑 지켜서 우리 변수명은 스네이크로 하고 함수명은 낙타로 하자 이런 것들은 지켜주시는 거. 그걸 코딩 컨벤션이라고 하거든요. 코딩 규약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들어가시면 회사에서도 그런 문서를 주시거나 링크를 주실 거예요. 보고 우리 부서 컨벤션은 이러니까 지켜달라 하는 것들 보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랑 정리를 해보면요. 네, 그래서 위에 거랑 정리를 해보면요. 문법적으로 지켜주셔야 될 건 꼭 지키셔야 되고요. 관례적인 표현은 여러분들이 안 지키셔도 무방하지만 지켜주실수록 좋으니까 주의를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익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익히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것들을 활용해서 프린트 출력이랑 인풋 입력에 관해서 알려드린 다음에 저희가 연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